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오늘 수급이 반짝 회복세를 보여줬고 또 반도체주가 반등해준 하루입니다. 이 종목별, 섹터별 전략 두 분과 함께 체크해 볼게요.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베스트 30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습니다. 이 베스트 30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우선 오늘 삼성전자의 외국인이 다시 돌아왔고 여기에 HPSP 양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5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LG그룹에서 배터리 훈풍이 불면서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양 매수 속에 강했고요. 이 밖에는 대진첨단소재, 에코프로머티 등이 검색 상위로 오르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편 오늘 급등주 중에는 이 정치 인맥주가 많았는데요. 그 밖에는 구리 가격 강세에 이구산업도 급등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두 분은 좀 어디에 주목을 해주셨을까요? 먼저 곽유정 대표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저희 어떤 거 볼까요? 네, 오늘 LG그룹주들 강세 나왔잖아요. 그중에서도 이 2차 전지 쪽 하면은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LG에너지솔루션 네. 많은 분들 떠올리실 것 같은데 최근에 외인기관 수급 쌍끌이로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어서 LG에너지솔루션을 브리핑을 도와드릴까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시장에 전반적으로 들어왔었던 이슈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가 방한을 하게 되면서 LG 쪽과의 협력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용 ESS 쪽에서는 이제 협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 외에 LG전자는 이제 클라우드나 또 칠러를 또 그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쪽에다 공급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오늘은 LG 그룹주들이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었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하면은 이 전기차 캐즘에 대해서 여전히 좀 우려하는 시각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그나마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투심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은 ESS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가 지금 AI 열풍과 전력 수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증설과 맞물리면서 네. 이 ESS 쪽으로 지금 또 강력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서 전기차 캐즘의 지금 대안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주주총회를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주주총회에서 구광모 회장이 전기차 시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이 R&D 개발은 여전히 지속할 것이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비전기차 부문의 배터리 사업도 확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또 인터배터리 이슈와도 같이 맞물리면서 최근에 시장에서 한번 부각이 되기도 했었는데 LG에너지솔루션 쪽에서 하고 있는 배터리 사업 그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터배터리 쪽에서는 전고체 배터리와 더불어서 소듐이온 배터리도 주목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초소형 배터리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그 전동 공구나 전기 이륜차 쪽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이제 캐즘 상황 속에서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키워드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 플레이를 또 하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면서 캐즘에서 방어를 해주면서 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에너지 기업인 델타와 미국의 주택용 ESS 시장에 지금도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2030년도까지 1조 규모의 LFP ESS를 이제 공급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이 ESS 쪽을 진작에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은데 이 ESS 같은 경우에는 자칫하면은 폭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술력을 또 요구하는 그런 산업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최근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LFP ESS 쪽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슈가 당분간은 계속해서 나와주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외 쪽에서 계속 러브콜은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폴란드 쪽에서 대규모 ESS 프로젝트 관련해서 사업 파트너로도 선정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련 수주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존에 2023년도에는 매출액이 30조 대였었습니다. 근데 전기차 캐즘이 끝나는 앞으로 향후 2028년도 시기에는 이에 이제 2배 정도 매출을 제시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60조 정도 가량을 제시를 해서 사실 이제 내부적으로는 직원들도 이게 가능할까? 왜냐면 지금 현재 상황이 워낙 좋지 않으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업황으로 봤을 때 2027년도부터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가게 되면 2028년도는 결국에는 캐즘을 극복하고 다시 전기차 성장기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목표치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주가 움직임도 같이 함께 보면요. 네. 지금 시점에서 사실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중장기 투자를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내년까지도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은 내년부터 이제 기점으로 해서 2027년도부터 이제 전기차 캐즘이 물러나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이 되게 되면 본격적인 시세는 이제 내년부터 좀 확장세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현 시점에서는 모아가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 시점에서의 외인 기간 쌍끌이 매수세 이런 흐름에서 들어왔었던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기관 매수세와 같이 함께 더불어서 주목을 해볼 만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곽 대표님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상승의 이유 그리고 수급 흐름도 함께 짚어주셨고요. 좀 모아가는 전략 저희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창희 본부장님 첫 번째 종목 가볼게요. 어떤 거 볼까요? 네, 대진첨단 소재라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상장된 지 이제 한 달도 안 된 3월 6일에 상장되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래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회사가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돼서 좀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CNT 도전제, 그러니까 탄소 나노튜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2위 업체 다잔 나노 소재하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고 관련돼서 이제 공급을 좀 하고 있고요. 미국이 이제 중국을 규제하다 보니까 그걸 약간 우회하기 위해서 약간 대진첨단 소재하고 협업을 좀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술력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요 파트너사가 이제 비아디, 테슬라, 뭐 CATL 이런 기업들인데 특히 그 탄소 나노튜브가 중요한 게 배터리의 밀도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전도성도 높여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CNT 도전제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동일한 크기의 배터리의 성능이 더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네. 최근에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게 많이 주목을 받았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CNT 도전제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물질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 비아디에 공급하는 유일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아디 같은 경우 보면 전기차 캐즘이다 어쩌다 얘기하더라도 작년에 어떤 매출 성장, 그 영업이익 성장을 보면 상당히 압도적으로 높고 테슬라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성장 모멘텀 가져갈 수 있고요. 또 그것뿐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 보면 보쉬라든지 다이소, 다이슨 죄송합니다. 네. 다이슨 쪽으로 해가지고 그 가전용 제품도 좀 공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놔야 된다. 이 회사 공모가가 10,000원이었습니다. 1,500원 정도였었는데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 조금 50% 정도 올라와 있지만 좀 횡보하다가 이제 상승이 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성능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을 보신다라면 이제는 대진 첨단 소재 주목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본부장님 첫 번째 종목은 대진 첨단 소재 만나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새내기주의이기 때문에 또 네.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비아디의 약진이 돋보이는 만큼 이와 관련된 밸류체인도 함께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대응 전략 한마디로 정리해 볼게요. 먼저 대표님 LG 에너지 솔루션 정리해 주시면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3사 중에서 제일 맏형이잖아요. 네. 그래서 배터리 맏형 ESS에서
답을 찾다라고서 오.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맏형이 답을 찾았습니다. 좀 확실히 기세를 보여주길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본부장님, 대진 첨단 소재는 뭐 새내기 거의 막내인데 네. 한마디 해주시죠. 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캐즘이라는 게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고성능 배터리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중국 시장이라는 키워드도 주목을 해야 하고 이 배터리의 성능도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볼게요. 대표님, 두 번째 어떤 걸까요? 네, 두 번째 기업은 오늘 장 초반부터 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테마 섹터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구리 관련주 중 하나인 이구산업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동판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난해 또 구리 가격 상승세가 상반기 강하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때 주가 상승세도 탄력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었고 실제로 실적도 그만큼 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올라갔었던 많은 이제 구리 관련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또 실적이 반영이 된 그런 기업이었기 때문에 유독 이제 강세 흐름이 오후장까지 이어지면서 종가 마감까지 장대 양봉으로 마감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이요. 제가 이전에 그 풍산이라는 종목을 리뷰를 도와드렸을 때도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구리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 이슈가 생소한 이슈는 아니에요. 올라가고 있다가 지금 시점에서 이제 선물 시장에서 급등이 한번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투기 세력이 일시적으로 또 들어와서 지금 선물 가격이 올라간 거일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런던 금속거래소에서는 이제 현물을 취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뉴욕 상품거래소 쪽에서는 이제 선물을 취급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 차이가 $1,400 정도 지금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제 구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요인들을 봤을 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AI 이제 수요와 맞물려서 전력 수요에 대한 이런 니즈 때문에 가격 상승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이슈가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구리 사재기 움직임이 발생하면서 가격 상승세를 이끌어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가격 상승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구리의 또 최대 생산지라고 볼 수 있는 곳이 칠레, 페루라고 볼 수 있을 것 그쵸. 같은데요. 그쪽에서 지금 그 알토노르테 재련소 쪽에서 용광로 문제가 지금 발생하면서 일시적으로 지금 구리 출하가 중단이 된 점, 그리고 이제 기존의 광산들이 또 노후화로 인해서 채굴되는 구리 광석의 순도도 저하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오늘의 이제 구리 가격이 일시적인 이제 급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의 이제 구리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마찬가지로 이구산업 외에 서원이라든지 대창과 같은 중소형 구리 관련 종목들이 다 윗꼬리를 달면서 주가가 빠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구리 관련주를 공략을 할까라고 봤을 때 일단은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구리 관련 종목들이 지난해에도 급등락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났었던 이제 섹터인 만큼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구산업 지난해 오히려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 시기 이제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이제 분할로 털면서 빠져나오시는 기회로 삼아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종목을 공략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은 관망을 좀 유지하시고 중립적인 이제 흐름으로 이 관련 섹터 흐름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곽유정 대표님과 이구산업 만나봤는데요. 우선은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긴 호흡으로는 중립 의견 주셨습니다. 자, 본부장님 두 번째 종목 가볼게요. 어떤 걸까요? 네, 동신건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문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심 선고가 나왔죠. 1심의 판결을 다 뒤집는 전면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부분 무죄가 아니고 전면 무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들 뭐 벌금형으로 나오면 그나마 성공이다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오히려 벌금형도 아니고 무죄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뭐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제 이재명으로 이제 정해지는 거의 그런 수순으로 간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관련된 종목군들이라 불리는 종목군들이 다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뭐 수산 INT, 오리엔트 전공, 에이텍, 동신건설 등
관련된 기업들이 모두 다 상한가로 마감을 좀 했는데 글쎄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 기업이라고 불리는 회사들이 전혀 연관성이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에요. 대표적으로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안동에 본사가 있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고향이 안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동에 본사가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막상 이 회사가 최근의 흐름을 보면 계속 적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안동이라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 민주당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득표를 많이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네, 지역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단순하게 동신건설뿐이 아니라 수산 INT, 오리엔트전공, 에이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이들 기업이 내일도 뭐 오를 가능성이 좀 높죠. 그런데 과연 신규 접근이 가능할 것인가? 특히 저는 상한가를 기록한 기업은 그 다음날 상한가가 풀린다라면 그것이 또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정치 테마주는 정치 테마주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올라왔다 정도만 인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는 좀 조심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은 오늘 뭐 앞으로 조심하자는 관점에서 이 동신건설을 비롯해서 정치 인맥주 좀 주의하자라는 의견 유창희 본부장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테마는 테마일 뿐 실적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 연결고리도 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곽유정 대표님 2구 산업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뭔가 좀 구리구리한 구리 가격 상승세가 아닌가 싶어서 흥부는 금물 이렇게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리구리하다. 표정에서 좀 느껴졌는데 흥부는 금물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빠르게 마지막 종목 만나볼게요. 세 번째 어떤 거 볼까요, 대표님? 네,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어떤 기업들을 공략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는 최근에 또 이슈가 나오고 있는 소캠 관련해서 사실상 지금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TLB를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일단은 이 엔비디아의 소캠, 소캠에 대해서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HBM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작년부터 관련해서 종목들이 떠올랐고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HBM이 그 SK 하이닉스에서 만든다라는 것 정도는 인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은 소캠은 대체 뭐고 소캠을 만들 수 있는 곳은 또 어딘가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수혜주 찾기가 지금 굉장히 좀 분주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소캠 같은 경우에는요, 그 엔비디아가 올 이제 2월 달이었죠. 2월 달 그 CS 쪽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개인용 그 AI 컴퓨터를 누구나 다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겠다라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디지트라는 그 AI 조그마한 컴퓨터 있거든요. 그 컴퓨터를 이제 5월 달부터 출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네. 이 그 프로젝트 디지트에 이 소캠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소캠은 그러니까 메모리 모듈이 있습니다. 이 메모리 모듈에 DDR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일반적인 컴퓨터에 DDR이 들어간다면 노트북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작은 그러면서도 전력 소모가 적은 그러니까 로우 파워인 LPDDR이 들어가는 게 이제 작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SO-DIMM 형태로 들어갔었던 게 메모리 모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메모리 모듈을 엔비디아의 표준 규격에 맞게 또 한 번 바꾼 게 이제 소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 쪽에서 결국에는 AI 시장은 우리가 장악하고 또 그에 따른 표준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 소캠 자체가 메모리 모듈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내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밑에서 이 소캠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지금 빠르게 양산이 기대가 되는 곳은 마이크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양산이 조금 더 빨랐던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이제 GCC에서 시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삼성전자 쪽에서는 이제 소캠 관련해서 검증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향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이제 곳으로 봤을 때 TLB가 지금 가장 많이 좀 거론이 되고 있고요. 고객사가 지금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TLB가 기판을 만들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캠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판을 만들고 있어서 최근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관련해서 이제 주가 움직임도 보시면은 이 소캠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지금 TLB의 주가 움직임이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그쵸. 보여집니다.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업종 PER 수준이 20배 정도인 것에 반해서 TLB가 7배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전고점 구간인 3만 원 구간대까지는 추가적인 시세가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TLB는 조금 더 흐름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종목은 TLB 살펴봤습니다. 이 속캠 효율을 좀 굉장히 높여줄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역시나 TLB 추가적인 상방이 열려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본부장님 세 번째 종목 볼까요? 네, 좀 저도 반도체 관련된 기업 HPSP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를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어떤 쪽에 많이 쓰이냐면 이제 반도체 계면, 그러니까 뭐 접합하는 면이겠죠. 이쪽에 오류를 좀 줄여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면 약간 이제 데이터 이동 속도도 좀 저하가 되고 또 발열 문제도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레거시 반도체라 그러죠. 예전에 뭐 D램, 뭐 낸드 쪽은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어도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고성능 배터리로 간다라면 이게 3나노, 뭐 2나노, 1.5나노로 갈수록 이게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HPSP의 장비가 상당히 계속 주목을 받는 건 뭐냐면 경쟁 업체들은 그냥 고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600도에서 1000도 사이에서의 어떤 처리를 하는 거라면 HPSP의 장비는 한 300도에서 400도 사이에 그 정도에서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불량률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이런 것을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HPSP 장비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이게 거의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예스티라는 회사랑 좀 소송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약간 기술력을 좀 먼저 확인됐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 감안하면 반도체 업황이라는 게 예전하고 달라질 정도로 좀 빠르게 상승 하락 사이클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업황이 좀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HPSP의 장비가 수요가 좀 늘어난다는 걸 본다라면 지금 위치는 그렇게 나쁜 위치는 아니지 않을까. 특히 최근에 매각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주가에는 아직은 덜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창희 본부장님과 HPSP 세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역시 반도체 관련해서 저희가 좀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봤고 오늘 위치도 지금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도 함께 드렸습니다. 자, 저희는 한마디로 정리해봐야 할 텐데 먼저 곽유정 대표님, 저희 TLB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TLB는요, 반도체계 떠오르는 샛별이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길게 부연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일단 TLB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N자형 파동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보다도 최근에 퍼포먼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지켜보셔도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TLB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체크해 봤고요. 이번에는 유창희 본부장님 HPSP 들어볼까요? 네, HPSP는 핵심 필수 기술, 그러니까 필수 장비, 네. 그리고 핵심 장비의 독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필수 이 단어에 굉장히 좀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늘 수급도 굉장히 좋았고 뭐 최근에 계속 좋았네요. 거의 수급이 뭐 릴레이가 있었는데.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매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이게 워낙에 좀 많이 빠졌어. 그러니까 그동안 보면은 소송이라든지 또 매각 이런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좀 하락했었던 부분들이 다시 좀 주가에는 반영됐고 앞으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수급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종목 HPSP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저희가 오늘 추가적으로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이 다시 돌아왔어요. 또 하이닉스는 뭐 삼성전자만큼은 아니었지만 역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뭐 반짝 반등일지 아니면은 다시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고 오히려 어제 그제가 쉬어갔던 건지 지금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곽유정 대표님, 지금 반도체 대표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작년에 이제 고부가가치 반도체 쪽에서 HBM으로 SK 하이닉스가 강력한 그 수익성을 보여줬다면 올해는 레거시 쪽의 반등세가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 좀 더 빠르게 시작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모리 시장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을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는 곳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삼성전자의 비중을 확대를
하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HBM3 엔비디아 퀄 테스트만 통과되면 오히려 이제 부스트업이 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 일단 삼성전자의 올해의 흐름은 긍정적으로 보여져서 SK 하이닉스보다도 조금 더 강력한 시세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 좀 의견을 들어봤고 우선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는 기대할 수 있다. 자, 유창희 본부장님도 이에 좀 동의하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는 이제 실적에 선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은 실적은 이미 1분기 때 반영이 되었고 빠르면 2분기서부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외국인들 수급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쉬어가려고 할 때는 그냥 관망. 그리고 시장이 조금만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오늘처럼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삼성전자는 이제 6만 원 돌파는 이제 확인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오히려 6만 5천 원, 241선 언저리, 6만 5천 원, 6만 6천 원까지도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삼성이 잘 가면 하이닉스는 조정을 받고 하이닉스가 잘 가면 삼성이 조정을 받았는데 저는 4월 달은 지금과 같이 둘 다 윈윈하는 주가의 모습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서 주가 지수를 더 높게 2,700 이상으로 올릴 발판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바라는 그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역시나 긍정적인 의견 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베스트 30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